3D 모델링으로 아이디어 시각화하기 5번째 시간입니다. 3D 모델링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익힌 팅커캐드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나만의 이름표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아요. 자, 이렇게 열쇠고리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작업 평면이 보일 겁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이름 변경을 해줄게요. 네, 이름표 만들기라고 변경을 해 주었고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눈금자 도구라고 있거든요. 눈금자 도구를 클릭하고 여기 작업평면 글자 위에다가 한 번 더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눈금자가 나오게 됩니다. 눈금자가 나오게 되면은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의 길이가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모델링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열쇠고리 이름표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기본 쉐이프에서 상자를 하나 가져올게요. 상자를 가져와서 작업평면 위에 올리고 길이를 정해줘야 되겠죠? 길이를, 그래서 가로는 선생님은 70, 세로는 일단 30, 높이는 5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 그리고 여기가 높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한 개 더 있죠. 수치 넣는 것이. 이거는 작업 평면으로부터 공중에 띄울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었으면은 오른쪽에 기본 쉐이프에서 튜브라는 또 개체 도형이 있습니다. 튜브를 클릭하고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상자 도형과 크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아까 세로 길이가 30이었으니까 얘는 가로와 세로 모두 3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상자 도형이 5로 했으니까 5mm로 수정해 줄게요. 그렇게 하면은 크기가 이제 맞춰졌죠. 하지만 지금 위치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정렬 기능이죠. 두 개의 개체를 모두 선택하고 오른쪽 위에 보면은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정렬을 클릭하면은 점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렬할 것은 가운데 정렬이죠. 그래서 위로, 아래 위로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가로로 된 부분에 세로는 우리가 정렬을 할 수 있지만 가로로 된 부분에 정렬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뒤로 돌릴게요. 컨트롤 Z를 누르면 돌릴 수 있는 거 알죠? 튜브를 선택을 하고 튜브를 우리가 세로로는 지금 가운데 정렬을 했잖아요. 이제 가로로 정렬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맞추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추어졌다면은 두 개를 모두 선택하고 합치기를 해볼게요. 합치기, 여기 위에 올라가서 그룹화라고 있죠. 그룹화를 누르게 되면은 하나의 도형으로 개체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 사이에 구멍을 뚫어줄 건데요. 구멍이라기보다는 홈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구멍도형, 요거 상자 구멍도형을 가져오고요. 가져오고 이제 길이를 맞춰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가로가 70이었으니까 그거보다 작은 65 정도로 해볼까요? 65. 그리고 세로는 30이었으니까 25로 하겠습니다. 25로 이렇게 하고, 높이는 사실은 우리가 구멍을 이제 홈을 만드는 것이라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변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가깝게 이렇게 둔 후에 두 개의 도형을, 개체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또 이제 정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정렬 아까 했는 방법과 유사한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로만 일단 가운데 정렬을 하고, 그리고 세로는 정렬이 되어 있고 가로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세로로 이제 방향키 아래 위로는 만지지 않고 좌우로만 이렇게 만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개체를 선택하고요. 합치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룹화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구멍이 뚫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명찰을, 이름표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컨트롤 Z를 누르고, 자,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구멍 도형을 작업 평면으로부터 조금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수치를 넣으면 되겠죠. 선생님은 한 3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3. 2로 넣을까요? 2로. 네, 2로 넣고, 자, 두 개를 모두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룹화 하겠습니다. 자, 그룹화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홈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이름을 써야 하는데요. 이름은 여기 텍스트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를 가져오면은 오른쪽 위에 보면은 문자 텍스트라고 적혀있고 굵고 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자를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바꿔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난 후에는 글자를 여기 우리 이름표 틀에다가 올려야 되는데 크기가 크죠. 그래서 이제 줄여주는 거는 여기 흰 점을 이용해서 줄여주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는데 Shift를 누르면은, 그렇죠, 좌측 상단의 기준으로 비율을 유지한 채 이렇게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Shift Alt를 누르면은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비율을 유지한 채 이렇게 줄여줍니다. 이런 것들도 이용하면은 글자가 비율이 유지되는 게 예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옆에서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글자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걸리거나 이렇게 튀어나오면 불편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틀과 높이를 맞춰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6.88이죠. 높이가. 우리가 높이를 5로 했잖아요. 그럼 5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5로 하게 되면은, 네, 높이가 맞춰졌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죠? 네, 합치기입니다. 합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위에 이거는 이름이 색깔이 있죠?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가게 되면은 이 글자가 있죠. 이 글자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글자의 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런 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바꾸는데 이 두 개체를 다시 합치게 되면은 색깔이 같아집니다. 어차피.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데, 물론 색을 다시 바꿀 수는 있어요. 여기 솔리드를 누르고 여러 색을 클릭하게 되면은 다시 원래 색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제 표현할 때에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름표를 3D 프린터로 출력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 색깔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필라멘트 색깔로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이름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표 만들기 한번 도전해 보세요.